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시간당 100mm의 비가 쏟아진 전남. 곳곳에 속출한 피해의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일상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전남에서는 장마의 영향으로 하루 동안 4,000번이 넘는 벼락이 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고등학생들이 인문학 거장들을 만나기 위해 세계로 떠나는 전남 독서인문학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밤 사이 전남 지역에는 벼락과 함께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수십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논 수백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식간에 발목 위까지 물이 차오른 도로. 각종 잡동사니들은 둥둥 떠다니고 대피하는 주민들이 흙탕물 사이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집에 남은 주민들은 밀려드는 물을 연신 바가지로 퍼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아까도 물이 더 차니까. 하천 옆에 세워져 있던 굴착기는 늘어난 빗물에 하천으로 추락했고 도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진 전남 진도군.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60년 살면서 처음으로 봐. 어마어마해. 옛날에도 7, 8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돼.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전남에서는 주택이 물에 잠기거나 고립되면서 주민 65명이 집을 떠나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주택 124채와 차량 11대가 침수됐고 전남 지역 논 279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탕물이 지금 모래가 끼어보면 좀 수확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수확이 좀 덜 납니다. 잠시 한 5년 됐습니다만 해년마다 이렇게 온 것 보면 나와서 보면 답답하죠. 전남에서는 현재 도로 4곳과 국립공원 2곳, 산책로와 하천 출입구 등 49곳의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내린 시간당 비의 양은 진도군이 103.5mm로 가장 많았고 해남군의 경우 78.1mm로 역대 7월 내린 비 중 가장 강한 비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1시간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진도군 의신면은 곳곳이 무너지고 잠겼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마을 주민들은 날이 밝으며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일상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세찬 장대비가 쉴 틈 없이 퍼붓고 거센 물살로 뒤덮인 도로에는 부유물이 둥둥 떠다닙니다. 날이 밝자 굴착기를 동원해 연신 흙을 퍼내지만 5시간 넘는 복구 작업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새벽 2시 시간당 강수량 103.5mm를 기록한 진도 의신면인데요. 많은 비로 바로 뒷산에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오전 한때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도로는 물론 보금자리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집안 가득 들어찬 물에 70대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세 손주와 함께 꼭두 새벽에 이웃집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겁나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탈란가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방위로 물 달라들어. 무섭지 어째 안 무섭겠어. 가전제품부터 소파, 매트리스까지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복장이 터져요 지금. 진짜 돈도 없고 없는 사람이 세탁기까지도 안 됐고 텔레비도 고장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인근 다른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30가구가 물에 잠기면서 온 마을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무릎까지 들어찬 물에 시골집 벽에는 수해가 핥힌 흔적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것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일단 피했죠 다. 할머니들 와서 피하고 119 와서 다 피하고. 집중 호우로 인해 시멘트로 만든 담벼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처음 마주한 거센 비에 마을 곳곳이 생채기를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 담장이 무너지고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이런 일들이.
주말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복구를 다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이번 비는 예보도 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피해가 커졌는데요. 요즘 장마는 예전처럼 전국적으로 장기간 이어지지 않고 국지성으로 내리거나 밤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진도와 해남, 완도 등 전남에 떨어진 물폭탄. 연일 이어진 비로 약해진 집안에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더해지자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손쓸 틈 없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때 막 면사무소에서 막 이제 막 문 두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물을 푸고 있는데 막 이제 면장이랑 어디서 얼른 대피하라고 그래서 해관도로 대피했어요. 이번 장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예전처럼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고르게 내리지 않고 일부 지역에 강하게 내리는 극과 극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남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정체전선에 저기압이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얇은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형성돼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에 비가 내리는 건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바람인 하층 제트기류가 낮에는 지상 기온이 높아 접근하지 못하다가 지상 기온이 낮아지는 밤에 합류하면서 폭우를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전선의 강수대는 폭이 좁은 띠 모양으로 형성이 되면서 강수대가 위치한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었습니다. 정체전선은 이번 주 내내 남부와 중부지방으로 가며 비를 뿌릴 예정인 가운데 장마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장마의 영향으로 전남에 하루 동안 4,000차례가 넘는 벼락이 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자정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전남 22개 시군에서 낙뢰가 4,213번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기록된 낙뢰 횟수의 85% 수준으로 기상청은 비구름대 이동이 느려지면서 낙뢰 관측 횟수가 증가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공립의대 정부 추천 용역이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규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2026년 전남 의대 신설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전라남도가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했고 진정성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추천 용역에 힘을 실어준 걸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 국립의대 정부 추천 용역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추천 대학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요청한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 조선대학 병원 측은 전공의 사직 처리 여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40여 명의 전공의가 떠난 조선대 병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을 정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복귀자는 없습니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 병원도 전공의 345명 중 추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대학병원이 사직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연락을 돌렸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사직 처리 마감일이 지났음에도 대학병원 측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에 사직 전공의들이 타 지역 병원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권역 제한을 풀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병원으로 대거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 처리가 지체될수록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결혼을 메꾸기가 아주 미미한 정도 아니면 결혼을 메꾸기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끝없는 갈등에 환자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좀 빨리 좀 타협 좀 보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의료 공백에 이어 지역 상급 병원의 적자도 커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인간의 본질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는 인문학은 이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소양이 되고 있습니다. 꿈과 미래에 대해 사유하고 인문학적 거장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전남 지역 고등학생들이 독서 인문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향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한국을 떠나 9박 11일의 여정 동안 독일과 영국 일원을 돌아보며 독서와 토론, 역사 문화 체험으로 인문학적 역량을 함양하는 2024 전남 독서 인문학교의 국외 캠프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독일과 영국에서는 선진 나라가 어떻게 공부하고 또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꿈을 갖고 도전하는지도 그런 큰 경험들을 많이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세상을 둘러보게 될 학생들의 얼굴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캠프 활동 중에서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탐구하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러 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인문학적 소양과 소중한 보금자리를 잠시 떠나는 학생들은 부모님께 꽃을 전하며 잘 다녀오겠노라 인사도 건넵니다.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역사도 배우고 사람들 생각도 배우고 올게. 사랑하는 우리 로운이 어제 저녁에 우리가 짐을 싸면서도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한껏 더 성숙한 너의 모습이 좋기 때문에 이번 여행을 즐겁게 다녀왔으면 좋겠어. 인문학의 거장인 괴테와 셰익스피어의 발자취는 물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그리고 손기정 마라토노의 흔적까지 돌아보며 세계인의 사고방식과 뿌리 깊은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될 학생들. 자신의 꿈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를 사유하기 위해 세계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세계로 나아가 인문학적 가치를 사유하기 위한 학생들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남군 군민관장에 조성된 음악분수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해남군은 기존 원형 분수대를 철거하고 65m 길이의 분수 시설을 조성했으며 주간에는 어린이 물놀이터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음악 분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민광장 음악 분수는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정식 개통되는데요. 밤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사무소는 2023년산 민간 재고벼 2,800톤에 대해서 내일부터 매입 검사를 실시합니다. 매입 대상은 농협이나 민간 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농산물 검사 기준의 벼 1등급 이상, 수분 함량 14% 이하인 벼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진도군이 울림 삼별초 공원 한옥 펜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울림 삼별초 공원은 삼별초를 주제로 조성된 공원에 한옥 펜션 3개 동과 오토 캠핑장 27곳이 마련돼 있으며 울림 산방과 물놀이장, 또 산림욕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강진군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초록리듬 강진이 여름을 맞아서 오는 21일까지 최대 50%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이번 행사는 누구라도 반값 드림 강진 정책에 따라서 반값 관광 강진 홍보와 함께 진행되며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10%, 20만 원 이상에 구매할 경우에는 40% 할인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정부 추천 용역의 첫 절차인 설립방식 선정위원회 구성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9일까지 용역사 주도로 정부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국립의대 설립방식 선정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립방식 선정위는 2차례의 도민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선정과 미추천대학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과반이 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3번째 임시회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관광경제위원장에는 무소속 송선우 의원이 단독 2후보에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19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은 부의장 선출 과정 논란과 관광경제위원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혐의, 또 다른 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조성우 의장과 정재훈 운영위원장,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이, 정의당은 최현주 기획복지위원장, 무소속은 이동수 부의장, 송선우 관광경제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장은영 의원은 어제 도의회 본회의에서 10년마다 찾아오는 한우 파동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급히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우 사육 농가 수는 15,000여호로 62만 1,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 두수로는 경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입니다. 해남군의회가 후반기 개원식을 갖고 오는 26일까지 제338회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제9대 후반기 해남군의회는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와 하반기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 등 10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튤립과 홍매화의 섬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에서 제16회 섬 민어축제가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민어축제는 지난 1998년 임자 대광해변 모래축제로 시작된 여름축제로 올해는 민어해체쇼와 가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맑은 탕과 건정 등 먹거리가 관광객을 찾을 예정입니다. 임자 테이도는 민어 산지로 유명한 곳으로 일제감정기에는 여름철이면 파시가 생길 정도로 어획량이 많았지만 지난해 민어 판매량은 88.4톤, 95억 원 규모로 줄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어린이 안전 물놀이장 등 썸머 패키지가 운영됩니다. 어린이 안전 물놀이장인 발물 놀이터는 수심 30m 이하의 만 3세에서 12세 어린이를 위한 안전풀로 성수기인 29일부터 8월 9일 사이 매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서는 기존 레저카트와 VR 가상체험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운영됩니다. 영암군과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7일 제76회 제헌절을 앞두고 영암 출신이자 1948년 제헌국회 헌법위원으로 참여한 낭산 김준현 선생 추념 행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암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영암 고등학교 학생들과 성악그룹의 합동 공연에 이어 기념사와 헌법 전문 낭독, 공로상 수여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3년 연속 청소년 스포츠 안전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안전교실은 청소년들이 실제 스포츠 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과 조별 조난 훈련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스포츠 안전교실은 도내 17개교 120명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전남의 양파와 마늘 농가에 300억 원가량의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NH농협 손해보험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양파 피해 농가 2,900여 곳이 226억 원을, 마늘 1,674개 농가가 72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시군별 지급 액수는 무한 신한순으로 많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4월까지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로 양파 3,100헥타르에서 잎마른병 등이 확산하고 마늘 1,700헥타르에서 상품성이 낮은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한평등 인구 감소 지역 방문자들에게 철도 운임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 23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은 어제 서울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지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철도 연계 할인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 농민회가 영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영안군이 비료값 등 농업보조금을 줄이는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승희 영암군수가 농업을 홀대하고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농업 정책이 지속될 경우 영암군 농업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D 현대사무 임직원들은 최근 저소득층의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꾸러미 150박스, 1,500만 원어치를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목포시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이번 나눔 물품은 HD 현대사무 임직원 급여의 1%를 적립한 1% 나눔재단을 통해 기부됐고, 이 재단은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악성민원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 숨진 걸로 알려진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번 추모 행사에서는 검은 리본 달기 캠페인과 현장 교사 발언, 추모시 낭독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분간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는데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매우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지나겠고요. 양은 2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에는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무덥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더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30도, 한평과 영암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과 장흥 30도, 강진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로 비가 오겠고 물결도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53분입니다. 당분간 무덥겠고요. 장맛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리굴비를 만난다. 간편하게 조리한다. 맛있게 먹는다.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간편하게. 김동호 생선마을 보리굴비. 쪼그리답시오.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그렇지.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좋구나. 허리 보호대로 더 안전하게. 그렇지. 허리까지 안전해야 쪼그리지.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축구장에 두 배. 아직도 안 와보셨습니까? 미니아 김치, 리버트 가구, 금성 침대, 에몬스 가구, 라셀르 업소용 주방기구, 상우형 가구, 요한인의 할인 매장이 영산강 하구뚝 상거리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Stand by. Who drank it? 커피 테이스트 더블로 끌어올리다. 네스프레소. She's my wife. First, safety. Second, safety. 그런데
차만 타면 여유 가득. 그렇게 좋아? 우리의 미션은 물과 얼음까지 신선하게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직수관으로 연결되는 LG 디오스만의 프레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신선함을 지키고, 신선함이 흐르고, 신선함을 만들고, 신선함을 케어하는 일까지 프레쉬 시스템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직수형 냉장고 스템 LG 디오스 오브젝 컬렉션. 잠시 후 1일 드라마 용감 무쌍 용수정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한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의 평화로운 일상과 희망찬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